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는 늦게 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좀 못하긴 했거든요. 음, 그 유튜브에도 못 올리고 그랬었는데 어제 어, 뭐 흐름대로 나온 경기들도 있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일단 분석은 다 끝냈습니다. 조합도 대충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음,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좀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하진 않을 거예요. 어제처럼 좀 짧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레다 트벤테 뭐 브레다가 최근에 어쨌든 득점력이 괜찮다. 그래서 오버고 트벤테도 어, 뭐 컵대회까지 일정까지 생각하면은 원정 성적이 막 아주 좋은 편이 아니라서 최근에 그냥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요새 성적이 안 좋거든요. 근데 어 그래도 오랜만에 승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때는 결장자들이 그때도 결장자가 아주 크게 있는 건 아니었는데 몬차전까지 지면서 지금 연패거든요. 홈에서도 연패고 오늘 지면 3연패이기 때문에 그래도 피오렌티나 승 봐야 되지 않을까. 토리노가 요새 잘하긴 하거든요. 잘 안 지고 지난번 유벤투스전까지 져서 이제 3연속 무승부인데 원정도 3경기 연속 그 무패 중이긴 하지만 언더가 많은 이유가 득점력이 좀 부족해서 그럽니다. 그래도 3연패의 피오렌티나는 보이지 않는다 해서 피오렌티나 승을 좀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 리즈하고 셰필드 왼전이 리즈 승 봅니다. 이건. 뭐 셰필드 왼전도 요새 잘하는데 그래도 홈에 리즈 생각하면 리즈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또 오늘 이기면 어제 이긴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뭐 제치고 다시 1위로 복귀하기 때문에 홈에서 성적이 워낙 좋아서 셀타 빌바오는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이 빌바오가 지난번 홈에서 경기를 했는데 셀타는 레알하고 연장까지 갔지만 결국엔 이제 져서 원정에 연장까지 갔던 거 생각하면 체력적인 문제. 근데 셀타가 홈에서 또 은근히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빌바오 승 쪽을 좀 더 보다가 셀타의 홈 성적 때문에 무승부를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비 쪽에 퇴장도 있지만 이아고 아스파스가 그 결장이고 부상으로 그리고 조나단 밤바가 이제 이적 그리고 몇몇 이제 부상까지 합치면은 뭐 물론 빌바오도 오이안 산케트의 부상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빌바오가 조금 더 낫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난 원정에 이제 그 뭐냐 연장까지 갔던 거 생각하면 근데 이제 그래도 이아고 아스파스의 최근 골 넣은 거 보니까 뭐 최근에 골에 아주 막 관여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해서 그래도 호민점을 감안하면은 무승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예 천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도 무승부 보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 원래 빌바오 승을 좀 더 보려 했는데 그리고 헤이렌베인하고 아약스 요게 조금 애매했던 경기인데 헤이렌베인이 홈에 무패더라고요. 실점도 4실점밖에 안 하고 그래서 아까 분석할 때도 느꼈지만은 5승 3무에 13득 4실점이면은 뭐 에인트호벤이나 아약스보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무패라는 점 그리고 원정보다 훨씬 성적이 좋고 아약스도 성적이 좋긴 합니다. 5승 2무 2패로 그리고 뭐 경고 누적의 이제 결장 부분 쪽에 질병 표시라든가 아니면 부상이 좀 은근히 좀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다 결장으로 이어지면은 좀 타격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약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걸리는데 얘네가 PSV도 홈에서 잡았던 팀이거든요. 그리고 아약스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살짝 원정이 살짝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컵 대회 헤이렌베인이 이제 원정 가서 연장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원정에서 연패 아약스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아약스 승부긴 하지만 갈 경기는 아니에요. 이게 워낙 무패 흐름이기 때문에 어제 또 보니까 뭐 PSV가 즈볼라한테 져서 뭐 10배인가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레가네스도 이겨버리고 그런 부분 생각해야 되고 알메로하고 헤라클레스는 그냥 건너뜁니다. 애매해서. 그리고 에버턴 토트넘은 어제 분석했던 그대로 갑니다. 에버턴 요새 쉽게 안 져요. 지난번 에스턴전도 한 골. 그래서 지금 리그로만 치면은 4연패거든요. 6경기 승리 없고. 근데 토트넘이 지난번 이제 선제골 넣은 것도 있고 아스날전. 그리고 토트넘도 요새 성적이 안 좋은데 뭐 득점력이 좋긴 하지만 에버튼보다 요새 그렇다고 골을 막 많이 넣진 않습니다. 그래서 에버튼의 실점률 생각하면 토트넘 승무에 언더까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언더를 1순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유 브라이튼은 맨유가 이제 지난번 극장으로 이기긴 했지만 브라이튼이 요새 2승 3무 그리고 입스위치 뭐 노리치 그리고 홈에서 뭐 아스널 레스턴 원정 웨스트햄 원정까지 맨유가 지난번에 사우스햄튼한테 극적으로 이겼어가지고 최근에 얘네도 이제 오랜만에 이긴 거라서 아직 좀 맨유를 믿기에는 좀 불안합니다. 그 얘긴 뭐냐? 맨유 배당이 나쁘진 않지만 이건 가장 좋은 건 배당이 적어도 브라이튼 2프렌이에요. 2프렌. 그리고 좀 더 배당 높인다면은 뭐 1프렌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버를 쉽게 못 가는 게 브라이튼이 은근히 언더가 좀 많아서 맨유가 또 은근히 무득점 했던 경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홈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노팅엄 사우스햄튼 이게 사실 이게 흐름은 이거거든요. 노팅엄 승 1마인.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팅엄이 최근에 이제 엄청난 기세로 지금 만약에 오늘 이긴다면은 아스날하고 승점이 같아요. 득실도 괜찮고 최근 리버풀전도 선제골 넣었었고 물론 기파에 선방이 많이 있긴 했지만 지금 7연승 뒤에 이제 무승부니까 8경기 무패죠. 홈에서도 성적이 좋고 물론 사우스햄튼이 지난번 맨유를 이길 뻔하긴 했지만 딱 하나 걸리는 건 노팅엄이 마인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사우스햄튼이 은근히 한 골차 승부도 많았거든요. 뭐 0대0, 0대1, 뭐 리버풀전 옛날에 2대1, 2대3, 뭐 브라이튼전도 원정 비기고 맨시티도 1대0으로 지고 그래서 사우스햄튼이 가끔씩 뭐 5대0 뭐 토트넘이나 브랜드포드 지난번 맨유전도 좀 아쉽게 졌는데 은근히 한 골차 승부 많았다는 점에서 어제도 이제 홀슈타인이 오버를 봤던 이유가 뭔가 호펜하임이 원정 득점력이 없고 흐름은 홀슈타인이지만 이게 뭐 호펜하임이 이기는 그림이 그려져서 오버를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노팅엄이 마인을 결국에 못하면 일반승에 대한 그 메리트가 있느냐. 물론 기세로 봤을 땐 아무리 배당 적어도 가야 되긴 해요. 홈. 그래서 저는 일단 승하고 마인승을 보는데 사우스햄튼의 이제 그 노팅엄도 어쨌든 지금 상황 순위만 놓고 보면 강팀이잖아요. 그래서 강팀 상대로 은근히 쉽게 안 졌다는 점 사우스햄튼이 그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승리가 확실하게 보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한 번은 부러질 때가 됐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경기일지 아니면 다음 경기 턴으로 넘어갈지가 좀 고민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흐름은 저기 맞긴 합니다만은 마엔은 살짝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마엔을 봐야 되나? 잠시만요. 제가 이게 아까 체크해 놓은 게 마엔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팅엄은 일반 승만 봤네. 예. 고배당 잠깐만요. 고배당 라인에 마인을 봤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말고 넣은 게 없나? 완전 고배당으로 한번 노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것 같네요. 왜냐면 좀 애매한 것들은 좀 뺐거든요. 그래서 마엔 라인을 보더라도 뭐 인테르 빼고는 들어가지 않았네. 오히려 맨시티. 요건 마엔을 뺄게요. 뭔가 살짝 좀 불안해 보입니다. 요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요 칼리알리까지만 공개를 할게요. 요거 그냥 무 봅니다. 무 강거는 그냥 건너뛰세요. 이게 원래 패스하려 했는데 칼리알리나 레체 뭐 둘 다 답이 없어 보인다. 약간 요런 느낌? 이러면은 마무리 됐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베를린 마인츠는 잠깐 아니구나. 파르마 베네치아부터 가야 되는구나. 파르마 베네치아는 파르마 승부 봅니다. 근데 파르마가 항상 좀 불안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베네치아가 요새 은근히 쉽게 안 지기 때문에 저번처럼 파르마 승 갔다 이제 그 엘라스 베로나한테 이제 2대3으로 털릴 때처럼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베네치아가 요새 인테르, 뭐 나폴리 쉽게 안 지거든요. 유벤 원정에서도 비기고. 그래서 강팀한테만 강한 건지. 근데 꼭 유독 강팀한테만 강하다 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무가 좀 걸린다. 그래서 무를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르마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테티엔하고 낭트는 잠깐 내가 이 생테티엔하고 낭트를 체크를 안 했었나? 요게 그거구나. 이 원래 무승부 보려 했다가 오버로 뺀 거. 이거 그냥 오버 찍고 넘어갑니다. 너무 고민이 많았던 경기라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베를린하고 마인츠의 주 공격수 한 명이 부상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인츠 프렘 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유니온 베를린이 홈에서 졌기 때문에 뭐 주전기법 부상도 있고, 물론 이제 이 마인츠의 29번 선수 이 12골에 이어시 그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선수의 부상이 좀 크긴 한데 뭐 그래도 마인츠가 프렌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잠시만요. 이 버카르트 부상이 있어도 그래도 마인츠 쪽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레알은 뭐 라스팔마스가 원정이기 때문에 일반 승은 배당 대비 메리트 없고 그냥 마인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마인 가기도 살짝 좀 애매합니다. 레알이 지난번 2대0으로 이기다 2대2로 비긴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제 이 비니시스의 퇴장, 지난 리그 경기 퇴장에 뭐 모드리치의 경고 누적,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최근 부상은 아니지만 부상자 명단들까지 하면 물론 라스팔마스도 경고 누적에 뭐 부상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공격 쪽에 아예 완전 결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1마인 정도까지만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네이메언하고 포르티나는 그냥 무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별 무 아니면 답이 안 보이고, 앙제는 앙제 승무 봅니다. 앙제 요새 폼이 좋기 때문에. 원래 오세르는 홈에서 강한 팀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홈에서 릴라고 비기고 뭐 랑스 파리랑도 비겼는데 원정은 틀로즈한테 그때 2대0으로 졌던 거라든가 스트라스 3실점. 그래서 요새 앙제가 4연승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모르겠는데 오버를 갈까 하다가, 왜냐 오세르도 한때 오버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뭔가 무득점 경기도 은근히 좀 있어가지고 그냥 앙제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랭스 르아브르는 랭스 승 봅니다. 르아브르가 아마 무승부가 거의 없던 걸로 알거든요. 아예 하나도 없네. 근데 득점이나 실점이 랭스가 좋기 때문에 랭스 쪽 봐야 됩니다. 요건. 근데 랭스도 홈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배당이 워낙 낮기 때문에 가기가 좀 꺼려지는 배당이긴 합니다.
왜냐면 르하브르는 한 텀을 쉬었지만 랭스는 컵 대회를 모나코하고 이제 뭐 연장은 없어서 승부차기 해서 끝나긴 했는데 어쨌든 리그 성적이 최근에 좋지는 않거든요. 6경기째 승리 없기 때문에 한번 이길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르하브르가 은근히 강팀 상대로 뭐 쉽게 잘 안 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모나코 원정, 니스 원정, 마르세유 원정 다 지긴 했지만 골을 결국엔 넣었고 했기 때문에 승을 보지만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맨시티하고 입스위치는 요새 입스위치가 뭐 잘했죠. 뭐 첼시도 잡고 그리고 뭐 풀럼 원정도 비기고 근데 이제 브라이튼한테 지면서 그 3경기 무패 흐름이 끊겼는데 맨시티가 지난번 2대0으로 이기다 브랜드포드한테 2대2로 비겼지만 홀란드가 출전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긴 해요. 지금 보면은 지금 타박상 의심이 있긴 한데 뭐 수비 쪽에 카이로커 이적 그 이슈도 있고 그래도 맨시티인데 입스위치 정도 잡아야 되지 않나. 오늘마저 비기면 사실 뭐 비기거나 못 이기면 사실 힘들다 봐야죠. 그래서 맨시티 승 마인까지 봅니다. 전 요거 오히려 오늘 개꿀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약간 요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보고 브레멘 아우크 브레멘이 지난번 홈에서 3대3으로 비겼거든요. 그리고 아우크는 최근에 이제 원정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요거 브레멘이 아무리 홈에서 강하고 최근에 뭐 이 득점을 뭐 득점보다도 무패 흐름이 좀 길기도 했었고 잘 안 지기 때문에 브레멘 승 쪽을 보는 것보다 최근에 득점력 보면은 그래도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우쿠가 한 골만 넣어준다면. 그래서 저는 오버 봅니다. 오버. 승보다는 오버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라스 베로나 대 라치오. 라치오가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못 이겼던 상황은 우리가 그때 무승부를 봤었잖아요. 코모 프렌하고. 그 이유는 결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스텔라노스하고 그때 몇 명 한 공격진의 2명 정도가 부상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 결장자가 없기 때문에 공격 쪽에 뭐 퇴장 말고는 그래서 뭐 보레이디아나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베로나가 최근에 홈에서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라치오가 지금 3경기째 승리 없기 때문에 이겨줘야 될 타이밍이라 보여집니다. 이게 뭐 비교했을 때 득실도 다 이제 왜냐면 베로나가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홈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라치오도 원정 5승 5패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승을 좀 더 봅니다. 오버 가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오사수나 라요는 뭐 비길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 이 승점도 같고 오사수나라 라요도 막 뭐 한두 명씩은 결장자가 있긴 한데 거의 박빙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요 경기 오사수나가 지난번 빌바오 원정에서 이겼던 경우나 최근의 득점력 뭐 라요도 원정을 갔다 왔지만 소시한테 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득점력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거는 무승부 가다가는 뭐 승패로 갈릴 것 같아서 오버 봅니다. 오버 배당이 괜찮더라고. 한번 노려볼 만하다. 뭐 무승부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라이브 프렌 가는 게 낫겠죠. 근데 저는 무승부를 안 보기 때문에. 그리고 스파르타하고 발베이크는 배당이 안 좋아서 건너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스파르타나 발베이크나 지금 성적이 안 좋아요. 그렇다고 뭐 스파르타가 최근에 이긴 적이 있느냐. 얘네 못 이긴 지 10경기도 넘었죠. 지금 경기수로 따지면 거의 15경기 돼가는 것 같은데 뭐 타이밍상 이겨줘야 되지만 발베이크가 최근에 득점력이 꾸준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경기는 배당이 비슷하면 오버로 접근하는 게 낫지. 근데 저는 그냥 이런 경기는 건너뛰는 게 낫다. 뭐 그럴 바에는 그냥 발베이크 역배를 한번 노려보는. 근데 이제 역배를 못 노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건너뛰는 이유가 상성 때문입니다. 스파르타가 발베이크 상대로 거의 압도하더라고요. 홈에서는 거의 진 적이 없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건너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인테르 엠폴리. 인테르가 지난번 이제 그 볼로냐하고 비겼죠. 그리고 엠폴리는 엠폴리답지 않게 원정 득점력이 뭐
뭐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번에 베로나전 뭐 4득점도 있고 했는데 지난번 홈에서 뭐 레츠한테 3실점 하는 거면은 어 인테르한테는 안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인테르 쪽으로 볼 수밖에 없죠. 승마행까지 봅니다. 1마행까지. 왜냐면 인테르가 딱 한 번 졌거든요. 그리고 인텔의 실점이랑 엠폴리의 득점이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득점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2배 이상 더 차이 나고, 그나마 엠폴리가 실점이 적은 게 장점인데, 글쎄요. 엠폴리가 원정 득점력이 두 자릿수라 뭐 나쁘진 않지만, 홈의 인테르라서, 뭐 인테르도 부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엠폴리 정도는 가볍게 이겨줘야죠. 그래서 저는 승마엔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르세유 경기로 넘어가서, 자, 마르세유하고 스트라스부르, 이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지금 순위는 마르세유가 11승 3무 3패로 되게 높은데 스트라스가 일단은 득실에서 밀리거든요. 플러스 1이긴 해도 하더라도 마르세유가 득실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위라서. 근데 이제 마르세유가 이제 원정에서 성적이 1위 팀이지 홈에선 원정만큼 좋지 않아요. 근데 스트라스도 홈보다 원정이 안 좋아서 고민을 하다가 왜 이게 이 경기를 어렵게 생각했냐면, 마르세유가 당연히 홈이니까 유리하죠. 최근에 이제 8경기인가 6승 2무의 무패 흐름. 뭐 만났던 팀들도 강팀들이 이제 릴, 모나코, 뭐 스타드레는 원정이라든가 랑스 원정도 그렇고 어쨌든 잘하는데, 스트라스도 최근에 6경기 무패입니다. 4승 2무. 물론 상대가 마르세유보다는 약하긴 했죠. 근데 스트라스도 보면 홈에서 강했던 이유가 뭐 강팀들 상대 아니면 원정에서도 파리 만나도 이제 다득점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마르세유의 결장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은 엘리와잇, 아미나릿, 그리고 뭐 미드필더에서 부상이 이제 뭐 한두 명 정도 있고, 그리고 그린우드가 지금 개인 사유로 이제 결장을 할 수도 있다는 그게 있어서 이게 결장으로까지 이어지면은 팀 내 골이 가장 많거든요. 11골. 어시도 4개나 했고. 안 그래도 공격 쪽에 결장이 있는데 요러면은 손해지 않나. 뭐 스트라스도 결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마르세유만큼은 아니에요. 다 이제 장기 쪽 부상이라서 최근 부상은 거의 공격 1명 정도. 그래서 요거는 오버로 접근하는 게 맞다. 뭐 그린우드가 뭐 나와서 이기든 없어도 이기든 뭐 스트라스가 역배가 터지든 오버가 가장 좋다. 원래 이 스트라스 2프렌을 가려고도 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스트라스가 원정에서 질 때 3대1, 4대2로 졌던 전적들도 있고, 그래서 맘 편히 오버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5라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발렌시아하고 소시. 이거 사실 발렌시아가 지금 꼴찌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발렌시아가 언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아졌나 참 안타깝긴 한데, 소시나 발렌시아나 득점력은 비슷하다. 실점에서 이제 소시가 워낙 적기 때문에 AT랑 리그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실점 2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원정의 발렌시아는 1승이 없어서 이제 부족한데, 그나마 홈에서 2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소시는 홈이나 원정이나 성적이 엇비슷해요. 오히려 원정에서 실점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뭐 경고 누적 1명 빼고는 없고, 소시 발렌시아도 크게 부상 여부, 최근 부상은 거의 없고, 그래서 이게 흐름대로 봤을 때는 어쨌든 발렌시아는 최근 3경기, 근데 그 3경기 중 2경기가 컵 대회고 상당히 좀 리그 차이가 있는 팀들이었기 때문에 리그 순위로만 본다면 최근 7경기 승리가 없거든요. 발렌시아가 리그에서. 뭐 홈에서 레알전도 이기다 아쉽게 이제 역전패 당하고, 세비야 원정 비기긴 했지만 홈에서 알라베스하고 비기고, 뭐 그나마 이제 좋았던 경기는 베티스 4대2로 이긴 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2개월 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소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좋죠. 워낙 실점이 적은 데다가 라요 경기도 3대1로 잡았고, 그래서 컵대회 포함 이제 3연승인데 컵대회를 빼더라도 최근에 셀타비고 원정에서 진 것 빼고는 진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셀타비고 2실점 빼면은 사실 그 무패 흐름을 했을 때 뭐 아약스, 베티스, 레가네스,
뭐 디나모 키예프, 비아레알 다 이겼을 때 실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 많은 경기를 뭐 0대 0, 1대 0으로 끝났냐? 1대 0도 한 경기밖에 없어요. 2대 0, 3대 0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엔 실점이 적으면서 다 이겼다. 그래서 흐름은 소시가 더 좋죠. 근데 이제 발렌이 홈이라는 점 때문에 그게 걸립니다. 지난번 레알도 잡을 뻔했고, 그리고 발렌도 어쨌든 컵대이긴 하지만 최근에 흐름을 좀 탔다는 점. 그래서 얘네도 최근에 레알 빼고는 안 졌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무승부도 보이고 뭐 다 보여서 전 그냥 차라리 요것도 오버를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오사수나 느낌이에요. 비길 가능성 높고 뭐 조금 더 소시가 유리하긴 해요. 하지만 발렌 홈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하다. 그래서 발렌이 알라베스 2대2 비겼던 거나 뭐 다득점 경기들이 조금 있었던 거 생각하면은 물론 소시가 2대2로 비길 가능성은 상당히 적긴 해요. 소시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래도 오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질문 받고 혹시 궁금한 경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없으면 마무리하고 방송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만 눌러주시고, 어제는 일단은 유튜브에 올리질 못했는데 워낙 이제 뒤늦게 왔고 뭐 거의 결과만 얘기하다시피 해서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이제 멘트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어제 근데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생각대로.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나았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좋은 결과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감사드리고, 질문 없으신가요? 오늘 거의 딱 30분에 끝냈죠. 30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리 다 분석을 하고 왔기 때문에 좀 빠르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죠. 마무리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다들 적중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도 경기가 많습니다. 뭐 유로파랑 챔스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 또 뭐 주중에도 경기 많고 하니까 오늘 어제 이제 안 좋았던 거 오늘 다시 좀 적중을 하면서 흐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